한국 경제 어떤가 하는데요. 한국 경제는 명확해요. 고도성장 끝났어요. 고도성장이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고도성장 시키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기에 가까워요. 고도성장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따라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어찌 본다면 OECD 평균에 이제 돌입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 됐습니다. 우리 선진국 되는 건 인정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개도국처럼 5% 10% 성장하던 그 시절의 꿈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은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니 한국은 이미 활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어쩌보면 정상적이죠. 당연히 고도성장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이라고 합니다만 한 2% 정도로 2, 3% 정도 성장이 나온다면 잘 나가는 거예요. 2, 3% 성장 속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과제지. 성장력을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이. 그러나 인구도요. 학교 출산율이 0.90이에요. 이거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 출산율입니다. 한번 알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지금의 출산율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아요. 한 여성이 평생 몇 명의 애를 낳으시니까 0.9명, 한 명도 못 낳아요. 인구도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2065년까지 인구 추계에 의하면 대개 한 1977년 수준인 3,666만 명 정도로 감소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점점 고도성장은 꺼지고 있고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기다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죠. 당연히 애는 안 낳지만 노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의 돈 버는 사람이 애하고든 노인이든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둘이면 둘을 먹여 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애 하나,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한 사람 봉양해야 되는 게 앞으로의 어떤 일반적인 유형이겠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지금 고령화되어 있다. 애가 안 난다. 이거는요, 굉장히 한국 평균의 문제입니다. 평균이 아니라 기초지자체로 들어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어찌 본다면 이거는 제가 2048년까지 인구 5만 명 미만 기초지자체에서 인구 추계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행자부에 무슨 위원장 노릇을 한 적이 있어서 행자부 위원장 노릇할 때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2048년까지 인구 추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인구 추계를 보면 인구 5만 명 미만의 기초지자체라고 썼습니다만 여기 5만 명 미만에 수두룩하잖아요. 여러분 5만 명 미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5만 명 미만 정도 되면 그 기초지자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건 중에 공무원이 생산하는 게 반 정도 될 거예요. 인구 5만 명 미만이면 대체 이 안에서 경찰 있어야 되죠. 학교 있어야 되죠. 보건소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 거 다 있어. 근데 서비스가 잘 작동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위에 또 뭐가 되고 있는가 했더니 책에다 썼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과학기술 혁명에 있어서 노동과 분배 위기가 확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했더니 대한민국은 고도성장 끝났고 저성장에 돌입했고 인구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제 축소균형의 방식으로 가고 있고 여기에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에 의해서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이것이 누구한테 가는가 했더니 한국인 평균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컨대 용인이나 이런 데는 1970년대 인구예요. 젊은 애들이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거기는 학교를 더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인구 2만 명 미만의 도시들 합천 이런 데가 될 겁니다. 2048년. 근데 이거 하여튼 말 조심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런 어디다 얘기했다가 그 데이터 다 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약간 대외비로 돼 있는 데이터입니다만 이제 뭐 밝혀도 되겠죠. 뭐. 그들은 뭐냐 했더니요. 그들은 정말 노인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2만 명 미만이. 그럼 앰뷸런스를 어떻게 배치하죠? 보건소 어떻게 배치합니까? 몇 사람 없어도 앰뷸런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어찌 본다면 단순하게 고령화되어 있다, 애가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행정 개편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개혁들을 지금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 얘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개혁이 잘 안 벌어지고 있죠. 이 안에 대한민국이 이미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후진국이죠? 왜 중진국이죠? 난 이해 못하겠어요. 우리 PPP를 따진, 구매력 평가로 따진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작년에 넘어섰나요?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을 구매력 평가로 따진다면 달러 베이스로 하지만 실질 구매력으로 따진다면 대개 한 36,000달러 정도 될 겁니다. 36,000달러면 프랑스, 스페인보다 우리가 위에요. 프랑스, 독일, 얘네들이 한 38,000 정도밖에 안 돼요. 영국도 많이 좋아져서 한 38,000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밑이에요.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선진국이에요. 근데 왜 우리들은 이상한 후진국 곤조를 갖고, 너무 특수용어인데 아무튼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선진국인데 불행한 나라. 이거 창피한 일이에요. 이래서 OECD에 한국경제보고서에 나오는 최신판에 써 있는 걸 한번 여기다 쭉 리스트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인구 격차는 높고 빠르고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거의 최하이다. 고령화 속도는 무진장 빠르다. 남녀 간 임금 격차도 엄청 높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무진장 높더라. 여성의 저임금 일자리, 노인들 상대적 빈곤율이 높더라. 거기다 초미세먼지까지 굉장히 높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지금 1인당, 10만 명당 자살률이 한 30명 되죠? 29점 얼마 될 겁니다. 이건요, 이라크 전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라크 전쟁 시기나 이런 전쟁 시기에 가서 사망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노인 빈곤들이거든요.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50%를 넘어서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성장률도 떨어지고 인구도 줄어들고 지역도 다 개편시켰는데 개편시킨 누구나 다 지역마다 각종의 소위 토호들이 철저히 저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혁도 안 되는 상황. 이 안에 이 위에 과학기술 혁명이라는 새로운 혁명이 도달하기 시작하면서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빈부격차는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회 속에 알고 봤더니 이미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은 OECD 평균에 비했을 때 한참 생활의 질은 낮더라. OECD라고 무슨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데 멕시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선진국 아니에요. OECD 국가거든요. 칠레, 폴란드, 체코 웬만한 나라 다 OECD 국가예요. 근데 그 OECD 국가 중에서도 처참하다니 참 창피한 일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정부가 잘 해결하고 있는가? 정부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정치 관련 실패와 신뢰 위기에서 이 안에도 썼을 겁니다. 제가 100% 확신해요. 대한민국이 없는 정책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정책 중에 대한민국이 없는 건 없어요. 그건 시기만 되면 밖에 나가서 출장 한 번만 갔다 오면 정책을 하나 가져오고요. 교수들이 프로젝트 한다 그러면 정책 하나씩 돼요. 그리고 관료들은 그 정책을 다 받아가지고 마치 새로운 정책이냐 포장해가지고 모두 다 담당자를 만들어 놓고 정책을 만들어 갑니다. 아주 심하게 하면 펭귄 보호정책 빼놓고 대한민국에 없는 정책은 없어요. 그중에 사례를 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부처 전체 265개, 즉 사회보장사업, 즉 사회복지 관련된 사업들 중에 큰 예산 들이는 걸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 60개 정도가 오버랩 되더라. 지방자치단체에서 678개 사업 중에서 조정제대 153개더라. 정책이 많을 뿐더러 똑같은 정책도 많아요. 제가 알고는 요즘 뭐 개선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들 여성의 전화 같은 거 보세요. 힘든 사람들에 대한 밤에 그 여성들이 남편한테 막 좀 이상한 둘이서 문제가 있었을 때 가서 119처럼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전화들 있잖아요. 그 전화 여가부도 있죠. 그 다음에 농림수산부도 있죠. 그 다음에 행자부도 있죠. 그거 밤에 전화하면 사람 안 나와요. 왜? 예산들이 다 적으니까. 한 군데다 해가지고 24시간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비슷비슷한 정책을 다 쪼개가지고 가고 있는 거대한 관료 국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라는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데 관료 시스템은 거대하게 돼 있죠. 이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즉, 이 안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일종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